안녕하세요. 더월 사주타로의 더월입니다. 오늘은 음력 9월 술월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일간의 귀격 사주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라는 글자에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라는 글자가 지장간에 들어있죠. 이 가을에 단풍이 드는 절이죠. 그래서 목의 기운은 좀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음기, 습기가 좀 가중하니 물이 사주에 많은 것은 꺼립니다. 적당하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가을의 나무는 가지와 잎이 마르고 목의 기운이 뿌리로 갈 때이니 온화함을 좋아한다. 토가 많다, 뭐 무토, 귀토 이런 식으로 토가 많으면은 목이 또 있어주면 좋습니다. 간목을목 이렇게 있어서 목극토, 소토한다 이렇게 해요. 통할 소자를 써서 소토한다. 그래서 이렇게 목으로 소토해주면은 좋고, 또 이때 개수가 있어서 개수가 천간에 있던 간에 아니면 뭐 지지에 지장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어가지고 목을 생해주면은 부자의 명이 된다. 목이 뭐 예를 들어서 갑인 뭐 이런 식으로 목이 좀 왕하다 싶으면은 경금을 써야 됩니다. 목이 왕하면은 경금을 써야 하는데, 이때 이 정화가 있어서 벽갑인정이라고 그러죠. 갑목을 쪼갠다. 그래서 불을 왕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기격이 됩니다. 지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목이 왕한데 경금이 없다 하면은 가난한 사주다. 목이 왕한데 경금이 없다 하면은 조금 가난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금이 지지에 그래도 지지에 조금은 암장이 돼 있으니까 속격을 이룰 수 있다. 정화, 임수, 계수 이런 글자들이 유정하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유정하고 중화가 좀 잘 되어 있으면은 일생안락하다. 임수 개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임수든 개수든 이렇게 정화와 수기가 조금 나와주면은 일생안락하다. 금수가 많으면은 경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금과 물이 많으면은 차가운 기운, 한기가 가중이 된다. 그래서 좀 흔한 격이다. 이 금의 기운에 의해서 이 간목이 상하게 되면은 빈천한 격이다. 자, 술월 을목 보겠습니다. 무토가 사령하고 술 중에 또 정화가 있죠.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지지에 해수든 아니면은 자수든 이렇게 해서 개수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수기를 알맞게 도와주면 윤조한다 그럽니다. 윤조하면은 필요한 수기를 알맞게 도와주면 아직은 을목이 살아있는 때이니 만화, 늦은 꽃이 되어서 만화가 되어서 갱생을 한다. 늦은 꽃이 다시 색을 고친다. 그래서 기이한 격을 이룰 수가 있다. 무토와 정화, 따뜻한 온기가 술 중에 어느 정도 있으니 지지에서 개수가 좀 있어주면은 해수보다는 자중의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가 암장이 되어 있으면은 을목이 늦은 꽃이 다시 색을 고친다. 다시 꽃을 피워서 기이한 격을 이룰 수 있다. 신금과 개수는 뭐 지지에 있어도 됩니다. 신금과 개수가 상생을 하면 금생수 소생목이죠. 그러면 고관직격이다. 관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수만 있고 신금이 없으면은 평상인에 불과하다. 또 신금만 있고 개수가 없으면은 바로 금극목을 하니까, 만약 그때 이 목이 신약하면은 좀 단명할 수 있다. 그래서 금이 이 투관을 했잖아요. 투관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개수가 지장간에든 있어줘야 좋은 명이 된다. 경금이 있으면은 병화나 정화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병화나 정화로 이거 제거를 해야 내가 몸이 안신할 수 있다. 병화나 정화가 근을 이루고 유근하고 조화를 잘 이루면은 대기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천간에 병화든 정화든 한 글자가 떠서 여기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리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귀한 격이 될 수 있다. 경금, 신금이 있고 병화나 정화가 없거나 비겁이 많게 되면, 이 비겁, 간목을목 비겁이 많게 되면은 장사꾼의 명이다. 간목이 있어서 등락개갑이라고 그러죠. 약한 을목이 이 거목을 잡고 올라가는 형상이다 해서 등락개갑이 되면은 이렇게 금극목을 함을 겁내지 않고, 또 수가 왕에도 이 토기가 술토 자체의 토기가 왕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간목이 있어주면은 물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토기로 또 제어를 해주는 게 있고 금이 와서 쳐도 지켜준다. 그래서 을목은 간목을 보는 것을 등락애갑이라고 하여 좋아한다. 수월 병화 보겠습니다. 토가 왕하고 화가 임묘합니다. 그래서 화가 좀 허약해집니다. 화생토 하니까 화의 힘이 빠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 여기에 토가 투간을 하면은 천간에 토가 투간을 하면은 회강한다. 그러니까 화의 기세가 흐려진다. 어두울 해자를 써서 화의 기세가 흐려지는 것이니 이럴 때는 간목으로 간목이 여기나 여기에 나와져서 목극토 소토 해주면은 기한격이 된다. 목생화 해주고 만약 간목이 없으면은 을목도 치용을 하지만은 을목은 자체가 약한 목이라 소토하는 힘이 약하다.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나오면은 이 간목으로 소토해야 하는데 간목에 뿌리가 있어서 살아 있어야 한다. 인이나 뭐 진 이런 글자가 있어주면은 간목에 뿌리가 되겠죠. 갑기 합이 되면은 간목의 작용이 좀 상실이 되니 좋지 않습니다. 간목이 있는 후에 임수가 있어서 수생목 간목을 상생하면은 아주 기격이 되죠. 수생목 목생화. 임이 없고 개수가 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지에 개수가 있어서 상생을 해도 좋은 격이고 이렇게 지지에 암장만 되어 있어도 중격은 된다. 토가 많고 토가 이렇게 많은데 목이 없다 하면은 합격입니다. 그리고 수가 많고 비겁이 많으면은 비견겁제가 많으면은 잡격이 됩니다. 수기가 많고 지장간에 비겁이 많다 하면은 잡격이 된다. 수월 정화 보겠습니다. 이 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이 간목이 이 천간에 투간을 하여서 이 왕한 토를 극하면은 극토 해주면은 또 극토 해주면서 약한 정화를 목생화 해주면은 아주 귀한 격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또 경금을 본다 하면은 아주 청기격이죠. 항상 정갑경 이렇게 같이 나오면은 아주 대기격이다. 수가 있으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서 상생 수생목 목생화 상생하면은 중격이 됩니다. 토가 많고 목이 없어요.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이 없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수를 본다 하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목이 없으면 안 좋다. 정화가 기운이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 상관격에 또 간을 보는 격이니 상관경간해서 흉하다. 이 가을의 정화는 약할 때이니 간목이든 을목이든 생화가 되지 못하면은 대격이 나오기가 어렵고 금수만 왕하면은 몸만 고달프고 소득이 적다. 정화일주가 신약하고 토가 많다 하면은 머리는 비상한데 공상이 많고 실행력이 적으니 허망함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정화일주는 간목 을목을 보아야 한다. 수월 무토 보겠습니다. 천지는 가을이니까 한냉하여지는데 또 수월은 이 토가 왕합니다. 그러므로 역시 갑이 있어야 줍니다. 간목이 있어야 소통의 길신이다. 그리고 개수 이런 식으로 개수가 암장을 하여서 윤토한다. 이 토를 윤습한 토로 만들어주면 기격이 된다. 개수는 암장이 되어도 좋고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개수와 병화 이렇게 이 개수는 여기에 지지의 암장이 되어도 좋고 간목과 병화와 개수가 있어갖고 서로 상조가 되죠. 서로 돕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아주 이 대기격이 된다. 화하고 토가 왕하면은 간목과 개수가 있어야 귀한격이 되고 여기에서도 특히 목에 근이 왕해야 더욱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근이 없죠. 목이. 그래서 인묘진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목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 목이 근이 왕해야 더욱 좋다. 갑만 있고 병화나 개수가 없다 하면은 재물이 약하고 갑이 없고 병화와 개수만 있으면 의식은 족합니다. 을목과 병화와 개수 이런 식으로 간목이 아니고 을목이 있어도 이렇게 유정이 되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역시 좋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글자들이 지지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토가 왕한데 금수가 토생금 금생수 상생이 되어도 의식은 넉넉하다. 이렇게 신왕한데 토가 왕한데 금수가 없다 하면은 노력지생이다. 일정한 월급이 아니고 장사나 상인의 명이다. 가을에 토일주에 병화가 없으면은 윤토가 아니다. 화기가 약하면은
박토, 좋지 못한 땅이죠. 박토에 가깝다. 자, 이제 술월 기토 보겠습니다. 이 술토는 화의 고장이죠. 만물은 수장하여서 대춘하는 곳이다. 봄을 기다리는 곳이다. 그래서 역시 온난해야 만물의 기가 상함이 없다. 그러므로 역시 병화에 온난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토가 좀 마르고 있어요. 토가 좀 마르니 역시 개수에 윤습함이 있으면 기격이다. 개수가 여기에 있다든가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 축중에 개수가 있죠. 천간에 있다든가 지지에 자나 축이나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개수에 윤숙함이 있으면은 기격이다. 간목이나 을목이 나타나도 키울 때가 아닙니다. 가을의 기토 입장에서는.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이 나타나도 기격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갑을목이 나타나면 좀 잘라서 없애버려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이제 좋지는 않은데 토가 좀 많다 하면은 교통의 원리로, 그러니까 소통을 해주는 원리로 목을 약신으로 치용하기도 한다. 개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으면 의식은 있으나 신용이 없다. 그리고 현달할 수가 없다. 지지가 사고, 진술충미, 진술충미의 글자, 모든 토의 글자들이 다 있다 하면은 지지가 기축, 이런 무진이겠죠. 이런 식으로 진술충미의 글자가 4개가 다 있고 화가 없으면 하나의 화기도 없다 하면은 종격이죠. 종격으로 대기격이 될 수 있다. 가세격이라고 그러죠. 가세격. 아마 가세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술월 경금 보겠습니다. 술월은 무토가 당령하니 토가 왕하여서 금이 이게 토생금 되는 게 아니고 금이 토 속에 매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목이 있어야 됩니다. 간목이 있어서 목국토를 해줘야 된다. 소토 해줘야 된다. 트일소, 통할 소자를 써서 소토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약신이 된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임수로 성강을 해줘야 된다. 임수로 금을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된다. 그러면 광채가 나서 아주 기격이 된다. 간목만 있고 임수가 없으면은 의식의 걱정은 없으나 귀함이 좀 적다. 그리고 임수가 있고 간목이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임수가 좀 뿌리를 내려서 임수가 좀 왕하여서 극을 받지 않아야 소기를 이룬다. 토만 있고 화기가 없다 하면은 말만 앞세우고 실행이 없다 해서 불안한 인생이며 허황된 자이다. 개수는 습비나 안개 또는 이슬과 같아서 이 경금 옆에 있으면은 그릇을 씻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광택을 흐리게 하여서 녹이 슬게 함으로 개수가 옆에 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경금은 개수를 꺼린다. 임수가 옆이나 멀리서 비춰주는 것을 좋아한다. 술월 신금 보겠습니다. 술월은 이 술 중에 정화가 있는 그런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역시 목이 있어서 왕한 토를 제토하여 주고 역시 임수로 성강을 해주어야 기가 된다. 이 토가 왕한 계절이므로 이 무토가 나타나서 신금을 토생금 해주는 것 같지만은 이 신금에 먼지가 끼어서 탁해진다. 그래서 생기를 잃는 것과 같다. 그래서 토의 기운은 뿌리에 있으니까 더 이상 천간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 토가 왕하면은 경금이 있어가지고 토의 기운을 설기를 해주고 또 이게 금을 도와서 매금되는 것을 막아줘야 하므로 이럴 때는 이 비겁도 희신이 될 수 있다. 목이 수의 생조를 받아서 제토를 하고 이렇게 임수가 성광을 해줘야 기격이고, 임수가 없다 해도 간목이 떠 있고 지지에 신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자수든 순간에 임수가 없고 지지에 수만 있다 해도 역시 중격은 된다. 간목이 뜨고 지지에 수가 있어도 중격이 된다. 반대로 이 간목이 지지에 암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목이 지지에 암장이 돼 있고 임수가 이렇게 투관을 했다 하면은 부는 하나 기가 적다. 기함은 적다. 임수와 간목이었고 천간에 무토, 기토 이런 식으로 토만 왕하면은 합격이 되겠죠. 을목은 신금일주에 나타나면은 신금이 을목을 잘라버리니 을목은 어느 계절에 태어난다 해도 신금 입장에서는 을목을 치용하지 못한다. 이게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축인묘, 진사묘, 순술의 어느 계절이라 해도 신금은 을목을 치용하지 못한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을목을 쓰지 않는다. 자, 술월 임수 보겠습니다. 술월이니 이 무토가 당령하여서 토가 왕하니 토국수하죠. 그래서 목으로 왕한 토를 소통해줘야 길명이 된다. 자, 임수가 신앙하고 금수 기운이 강해서 임수가 신앙하고 간목과
병화와 무토가 유정하다 하면은 아주 대기격이 된다. 자, 이렇게 너무 좋은 글자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임수가 좀 신앙해야 된다. 임자라든가 여러분 여기 무신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신앙하죠. 여기에 이제 간목의 뿌리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임수가 신약하다 하면은 경금이나 신금에 생조가 필요하다. 금생수 해주는 기운이 필요하다. 임수가 신앙하면은 경금 신금을 정화가 제거해주면은 좋은 명이 되겠습니다. 임수가 신약하고 무토가 왕하다 하면은 경금이나 간모 중에 한자라도 있어야 길명이 된다. 임수가 신왕한데 병화와 무토가 투간했다 하면은 역시 간목이 있어야 기격이 된다. 이 임수가 신약한데 정화가 와서 임수를 정임합하면은 정에 휘말려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 이게 정임합을 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강해서 임수가 강하면은 합하는 기운은 약하다는 말이고 임수가 좀 약하면은 이 정임합하는 기운이 커진다 하는 말입니다. 수월 개수 보겠습니다. 토가 왕한 월에 신령을 했죠. 개수가 신령했다는 것은 월지에서 개수를 생해주는 기운이 약하다는 거죠. 토왕한 계절에 이 신령한 개수이므로 신금의 생이 있어야 됩니다. 금생수 해줘야 된다. 신금이 없다면은 그 다음으로 경금도 씁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비겁도 씁니다. 뭐 임수나 개수를 쓰기도 합니다. 워낙 토곡수하는 기운이 강하니 이렇게 도와주는 글자들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는 신금이 좋다. 토가 왕한 계절이니 목으로 소토해준다. 간목으로 소토해주는 것은 길조이다. 신금과 간목이 투관하고 지지에 개수가 유정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자나 축이나 이런 글자들이 유정을 하면은 기명이 된다. 일주가 근을 둬서 유군하여서 신왕하고 간목이 나오면은 화가 와도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격이니 길조가 된다. 수월은 토가 왕한 토왕월로 경금이나 신금의 인성이 경금이나 신금이 금생수에서 신왕해지면은 술 중에 정화, 제죠. 그 다음에 무토관입니다. 이게 제관이 암장되어 있으니 기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신금을 보고 그 다음은 경금도 본다.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해월 음력 10월 달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일간의 기억사주의 조건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